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핫한 코너 서정욱의 법대로 1월 20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서정욱 TV 이 시사 평론계의 화제였습니다. 순식간에 구독자 확 올라가는데 지금 8만 좀 넘으셨죠?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사무실을요. 예. 이제 그 주말에 좀 보고 다음 주에 예. 이제 그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제가 책이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임시로 오피스텔에 그 책을 옮기는 서재가 있어요. 서재에서 지금 거기서 이제 그 녹화로만 녹화로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네 곡지 하니까 좀 이제 라이브도 하고 초대 손님도 불러야 되잖아요. 좁아서 초대 손님은 못 부르시는구나. 예. 라이브도 못 하고요. 여기보다 더 좁은가 보죠. 그렇죠. 예. 제 서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사무실을 얻으면 예. 제대로 이제 이거 좀 방송답게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법적인 탄탄한 이 논리를 바탕으로 정치 해설을 해드리는 서정욱의 법대로 TV, 서정욱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서정욱 TV 하니까 바로 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은 구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저는 당무 복귀한 후에 제가 너무 순진한 건가요? 저는 일성이 내가 이게 닥터 헬기 논란에 대해서 조금 사과도 하고 부산대병원 부산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이게 일성일 줄 알았는데 일성이 정말 섬뜩합니다. 이게 법으로 죽이려 해서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펜으로 죽이라고 해도 안 되니까는 칼로서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 이 말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먼저 이제 저는 뭐 이재명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기대가 안 했어요. 기대 자체를 안 했고 예. 이재명이 이제 그런 말 하면 그는 뭐 이재명이 아니죠. 예. 근데 이 문장에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솔직히 누가 이제 법하고 펜하고 칼로 죽이랬냐? 그러니까. 이게 없잖아요. 없어요. 예. 저는 뭐 아마 전체 문맥은 이제 윤석열 정권이 자기를 탄압해서 죽이려 했다. 그거죠. 이런 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어가 저는 윤석열 정부라고 봐요. 예. 자기가 생략을 했지만은. 근데 그 법이라는 게 범죄자를 수사하는 게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수사는 이낙연 캠프 측에서 처음에 제보한 거죠. 그렇죠. 문재인 검찰에서 했고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펜은 언론인데 요즘 이게 언론이 뭐 윤석열 대통령 사주받아가 고의로 이게 가짜뉴스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 그럼요. 그다음에 칼이 문제인데요. 칼도 이게 배우가 솔직히 배우가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 국민의힘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변명문 이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거 분명히 이럴 속에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범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민주당원이죠. 옛날에는 이제 보수당원이었지만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따라서 저는 팩트에도 전혀 안 맞고 무엇보다 이재명 이건 이제 병원 나올 때는 우리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정오 혐오 정치 청산하자 했잖아. 내가 앞장서겠다고 했어요. 정산에 앞장서겠다. 그러니까 근데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다시 이게 정오, 혐오 이런 데 정치하는 정말 일관성이 없는 메시지. 이게 이재명의 이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서 나올 때는 뭐 전쟁을 하듯이 사람을 죽여야 멈추는 이런 정오의 정치, 종식을 하자. 내가 노력하겠다. 내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서 아마 8일 동안 있으면서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본인이 저지른 헬기 특혜 부산대병원 패싱이 막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것을 덮기 위해서는 음모론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당무 복귀하기 전에 측근들이 막 앞장서서 했잖아요. 서영교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분위기 깔아놓고 딱 등장해가지고는 나는 죽지 않아. 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으로 이런 용어를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지금 화제가 된 것이 계양을인데 계양을에 지금 그대로 출마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원희룡과 한판 승부가 벌쳐지는데,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돌덩이 치우러 가겠다. 우리나라 국가 발전 가로막는. 그래서 돌덩이가 어디로 가도 쫓아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계양을에서 붙을 것 같죠. 지금 이게 누가 이길까요? 지금 먼저 이제 바둑 용어로 분석하면 이재명은 이제 외통수입니다. 외통수. 그다음에 참고로 이 인터넷 바둑 9단이시고 저는 인터넷 바둑 1급입니다. 그다음에 원희룡은 이제 꽃놀이패입니다. 꽃놀이패. 외통수는 이제 바둑이나 장기에 있거든요. 바둑이나 장기 둘 때.
그거 외에는 이게 수를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패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장기에서 많이 나오죠. 네, 장기 외통수는 예. 이제 장기에서 나오죠. 예. 근데 왜 외통수냐? 도망갈 데가 이제 없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비례로 갈 여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연동으로 가면 탈당 안 하고는 비례가 안 되죠. 탈당 안 하고는 탈당 안 하면 안 되죠. 위성정당 만들어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비례는 못 가고. 못 가죠 이제. 그다음에 불출마는 뭐 배지가 필요하니까 안 되고. 근데 더 텃밭으로 호남이나 도망갈 수도 없죠. 그렇죠. 호남이 또 이게 이재명한테 텃밭도 아닙니다. 예, 예. 거기 가서 이낙연 당에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은 예. 계양거리에 출마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이제 더 큰 사무실 얻었다. 예. 이렇게 보고. 예. 원희룡은 이제 꽃놀이패죠. 예. 이기면 대박이야. 이기면 대박이죠. 그렇죠. 근데 지더라도 예. 당을 위해서 최선의 선당 우사를 했네. 예, 예. 그러면서 다시 대선 후보로서 길이 열릴 수가 있고, 뭐 저는 이길 거로 보지만 예. 원희룡 장관에게 어떤 경우든 물론 이게 이기면 더 좋지만 예. 상당히 저더라도 큰 출혈이 없는 이게 꽃놀이패 아니냐. 그렇죠. 먼저 이렇게 분석하고요. 예, 예. 근데 결론은요. 예. 제가 요즘 방송마다 합니다. 모든 방송. 예, 예. 오늘도 또 이제 YTN하고 해야죠. 예, 뭐 무슨 말씀? 이름대로 무슨 말씀? 된다. 성. 아, 원희룡은 원투 우리 쓰리 방송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 예. 같아요. 원희룡이가 원, 원, 1등. 넘버 원. 이재명은 이제 1, 2, 3, 4 할 때 2, 이. 2등인데 예. 이제 좀 정교하게 저희들이 이 시성을 가지신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 안 했습니다. 이제 정교하게 그럼 왜 근거가 뭐냐? 예. 자, 제목만 짧게. 예, 근거는요. 근거를 대야죠. 예. 첫째는 이제 인천 민심. 돈봉투 때문에. 전부 다 줄줄이 20명 중에서 상당수가 인천 일단 쪽이죠. 송영길, 예, 윤관석, 윤관석, 이승만 다 인천이잖아. 그렇네. 예. 이를 누구 그렇네. 뽑아줬냐? 예, 예. 인천 민심이 요동친다. 예, 예. 첫째 이유. 계양도 인천이잖아. 그렇죠. 그렇네. 그렇죠? 그렇죠. 그 계양이 인천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양에 쳐들어가가지고 우리에겐 원희룡이 있습니다.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이유 인천 민심, 예. 돈봉투.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때 윤형선 후보가 있었죠. 윤영선 후보 있죠. 이미 원희룡 장관이 사전에 서로에게 조율이 잘 돼 있더라고요. 조율을 했답니까? 예, 김경률 회계사는 이제 김성동 위원장하고 마포 의뢰. 김성동 위원장 이것 때문에 반발하죠. 여전히 반발하고 있죠. 윤형선 후보가 반발합니까? 그렇죠. 그거 좀 그렇네. 차이가 있네. 역시 이게 원희룡이 정치한 게 예. 오래됐잖아. 예. 김경률 회계사는 신인이잖아. 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에게 이럴 때 기존 후보를 잡는 게 중요하다. 사전에 조율이 다 돼 있는 거야. 조율이 되고. 반발이 없잖아요. 예. 아무 말 없잖아. 김성도 후보부터 반발한 거예요. 그러면 윤영선 지금 당협위원장인데 제가 보니까 윤영선 당협위원장도 12월 달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반발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김성동보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양이 구하고 더 좋은 자리나 예. 어떻게 제안했겠죠.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거니까 그건 모르는 조율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협의를 했다는 거죠. 예.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기존 조직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거네. 중요하죠. 예. 두 번째. 반발 이탈자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커집니다. 예. 금요일 날 좀 이따 다루겠지만 법정에 가잖아. 네. 이러면서 또 강규 때만 떠들고 하면 갈수록 국민들이 볼 때 야, 너무 이게 사법 방탄이 심하잖아요. 예. 이게 비난 여론이 계속 커져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개는 지도 기차는 가듯이 선거는 해도 재판은 간다. 재판은 진행된다. 예. 재판은. 네. 그럼 이게 선거 직전까지도 재판장이 사표내도 재판은 진행된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이는 자기가 이제 계양을을 벗어나지 않겠다. 이러잖아. 계양을에서 내가 선거에 매진한다. 예. 근데 그게 됩니까? 서초동 가야 되는데. 그렇죠. 서초동을 못 벗어난다. 이재명이는 서초동을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재판이 일주일에 3-4번. 예. 서초동이 계속 있어야지. 계양이 언제가? 언제가? 그러면은 계양을 못 벗어나는 게 아니고 서초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양에 있다가 재판 받으러 서울로 오고 중앙지법에서 하죠. 중앙지법으로 오고 하는 게 아니고 서초동 법원에 있다가 한 번씩 계양으로 가는. 그렇죠. 일주일에 3-4번을 서초동에 살아야 돼. 그렇네. 진짜 잠깐 계양에 갈 수 있지. 이게 선거운동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지역구가 서초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초을에 놓으세요. 자, 이게 세 번째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희룡의 개인기입니다.
개인기. 오전 무패. 예. 좌파들과 싸움이 오전 무패. 양천에서 3번 국회의원, 도지사 2번, 도지사 2번, 상성 장군 원희룡.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그럼요. 예, 오전 무패. 항상 이겼던 상성 장군. 예, 물론 그 내부 경선에서는 그런 뭐 선거는 아니니까. 좌파와의 싸움에서. 예, 그렇죠. 좌파와의 싸움. 이번에 좌파하고 싸우는 거니까. 이 정도면 네 가지 근거가 탄탄하잖아요. 예, 그럼요. 그래서 원희룡이 윈이다 이렇게. 조금 전에 그 윤영선 후보와 이렇게 잘 이제 협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는 이것도 좀 새로운 형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과거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 가서 원희룡 여기 또 마포에서 뭐 김경률 어쨌든 이렇게 딱 하면은 그 전에 비대위 차원에서 그러니까는 지도부 차원에서 사전 조율을 해놓고 합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여당에는 예를 들면 여당에는 자리가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리를 주겠다 약속을 해놓고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 조금 전에 또 잠시 후에 다루겠지만은 그 울산시장 선거 할 때 그 후보 교통 정리할 때 임동호한테 임동호에게 송경률이 질 것 같으니까 임동호에게 고업의 총정사 줄게 이랬잖아요. 그래서 비켜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의도 사투리죠. 여의도 사투리고 그냥 정등법으로 치고 나가는 자, 그 과정이 있다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이 강규태 그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니 강규태 사실상 어제 재판이 선거법 재판 이제 마지막이었죠. 자기 마지막이었죠. 사표를 내놓은 상태에서 아직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제 마지막 재판을 했는데 재판장이 자기 신상 발언을 이렇게 하는 것 그거 보셨어요? 그런 경우? 저는 처음 보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 이재명 피습했던 그분이 범죄자 범인 그분이 이제 변명문 썼죠. 이게 바로 강규태의 변명문입니다. 강규태 완전히 변명문. 이재명 피해가 범인이 쓴 거하고 똑같은 강규태의 변명문이야. 사과문이 아니고 변명문이야. 봐주기 재판해놓고는 자기가요. 솔직히 선고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김문기 몰랐다는 거야. 뭐 다 알았다는 거는 천하가 다 알잖아요. 그다음에 백현동의 4단계도 국토부하고는 무관하고 김인섭이 로비 때문이다. 천하가 다 알잖아. 다 알죠. 그러면 이제 무죄를 못 하죠. 무죄를 근데 유죄를 하는데 2건이나 되고 이게 또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사건. 선거 때 대선에 영향을 주나.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밑으로 하기도 낯간지럽잖아. 그거는 정말 나중에 그 사법부 기록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80만 원. 그러면 이게 본인이 하려면 뭐 벌금이 뭐 500이든 1000이고 그다음에 집행유예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 망하는 거지. 민주당 434억. 이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창호처럼. 개딸들이 무서운 거지. 개딸도 무섭지만 집안에도 전부 민주당 지지할 거야. 고향을 떠나서 해남이잖아. 근데 떠나서 민주당 지지자가 본인도 많으니까. 민주당 지지하고. 어차피 뭐 해남 그쪽에 민주당 지지자가 많으니까. 그럼요. 가족 친척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도 정치생이 아니잖아. 아니 강규태하고 김동혜가 운동권이라는 건 천하가 다 아는데 법조계. 법조계에서 다 알아요. 운동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개인 소신도 있을 거고 정치 편향. 그리고 이제 겁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끌은 게 뭐냐. 기상천외하게 준비 절차를 6개월 끌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 준비 절차 2번, 3번 하면 되는데 6개월 끌었다. 6개월. 선거법은 6개월 안에 1심에 나와야 되는데 재판을 한 번도 안 한 게 6개월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김미리가 한 짓 아니에요, 옛날에. 그다음에 보통 선거 재판을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평균이 일주일에 2번이야. 평균이 일주일에 2번. 그리고 2, 3개월이야. 그렇잖아. 일주일에 다른 사건 찾아보라니까 선거법 일주일에 2번한테 전담 재판부를 왜 만들었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요거만 하라. 선거법만 해라. 전담 재판 만들었잖아. 그럼 이게 일주일에 2-3번 한다니까. 3번 안에 2번. 2번 일주일에. 다른 사건 보라니까 선거법이 여기만 있냐고요. 전국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1심을 6개월 내로 끝내라고 규정. 평균이 100일입니다. 이때까지 10년 평균이. 3개월 10일 만에. 그 통계가 있잖아. 근데 6개월 동안 그냥 준비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그것도 했고. 그 다음에 재판을 2주에 한 번 잡았잖아. 2주에 한 번 잡고. 그게 벌써 의도잖아요. 검찰에서는 주 1회라도 해달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식한다고 지도 어제 인정하던가 변명문 이래가지고. 변명문 안에 그것도 들어갔죠. 자기도 아이고 뭐 단식 때 2번 바꿔준 거는 뭐 그게 말이 됩니까?
단식은 지 하고 싶어 하는 쇼인데. 그럼 여기 범죄자마다 단식한다고 안 나온다면 다 그러니까. 연계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단식, 그게 문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정인도 다 신청하는 대로 받아줍니까? 45명 출인해야지. 안 출연했죠. 그리고 옛날에 신조 어벤져스 신조 선배 그랬잖아. 자기도 선거법으로 10년간 야인생활 했잖아. 맞아. 정인 한 대여섯명 신청했더니 야 2명만 해. 다 그래요. 저 변호사잖아. 정인 한 5명, 10명 가면 판사가 막 화내. 꼭 필요한 거 2명을 하시오. 그러면 제일 필요한 정인 2명 하지. 그렇잖아. 그렇죠. 어떻게 진짜 40암이 뭐야 이게? 이게 40암이 필요하냐고. 국토부 공무원. 그렇잖아. 성남시 공무원. 그다음에 19년 공무원만 하면 되지. 이게 왜 40암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그걸 김현재가 왜 나와 여기에? 김현재하고 있잖아요. 저 보좌관. 이재명 보좌관. 이게 저는 지금 40암 중에 33명 했더만. 그렇죠. 33명. 아직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자기가 쓸데없는 정인 다 받아주고 검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하자는 건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끝났지. 그렇죠. 그리고 준비 절차 6개월 끌고 단식한다고 2번, 2달 끌고 이래놓고 이제 와서 이게 뭐 불가피하게 도저히 불가능한 재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변명무입니까 이게. 진짜 부끄러워요. 이 상황을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재판, 선거법 재판인데 선거법 재판이 질질 끌다가 선거법 재판은 원래 6개월 안에 1심에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심이 1년 6개월을 하고 있어요. 질질 끌다가 이제 더 이상 강규태 부장판사가 연결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사표를 내고 지금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면서 어제 마지막으로 사표 수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거법 재판을 주심을 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재판을 끌게 되는가를 막 변명을 하는 건데 이 변명이 전부 다 정말 변명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 변명을. 자, 그런데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이게 이 판사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싶은데 법정에서 이 사건은 누가 해도 총선 전에 1심이 나오기 어려운 사건이다. 이게 지금 총선 전에 1심이 안 나와야 된다는 건 민주당의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전략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고인을 앉혀놓고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1심이 누가 봐도 안로드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1심이 총선 전에 안로드를 다 해놨습니다. 피고인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강규태 판사 진짜 우리 이제 넣으면 뭐 저 후배니까 2년. 이제 진짜 인간적으로 한번 2년 후배. 인간적으로 한번 우리 법조인들끼리 못 속이잖아. 인간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이게 2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조병구, 김용 재판. 이거는 이제 재작년에 12월 달에 추가 기소돼서 내면 거의 이제 10개월, 11개월 만에 넣어가지고 이게 5년 구속됐죠. 조병구 판사가 김용. 김용. 지금 이제 이거 알리바이 조작한다고 또 사건 있잖아. 오른팔, 왼팔 할 때 김용. 그게 거의 10개월에 11개월 만에 끝났죠. 근데 그렇죠. 그게 복잡해, 이게 복잡해.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럼 이게 너 본류 사건 백현동, 김인섭, 선고일 2월 때 잡혔잖아. 벌써 잡혔죠. 최근에 1년도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너 김옥군 판사, 조병구 판사는 10개월, 1년도 안 돼서 이게 진짜 어려운 김인섭, 김용구 선고일 하는데 아니 누가 해도 1년 6월 내에 못 낸다? 아니 말이 되는 소리 하지. 이게 뭐 일반 국민은 개돼지로 취급하고 다 우리 법조인들 다 알잖아. 그렇죠. 진짜 열받게 하네. 다른 판사가 다 해도 안 된다 이 말. 그러면 이게 조병구 판사하고 김옥군 판사는 어떻게 김인섭하고 김용을 선고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말이 됩니까? 맞네. 그러니까 저 얼핏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백현동 사건이 본류 사건이잖아요. 본류 사건을 다 복잡한 거를 다 해가지고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백현동 사건 중에 격까지 하나잖아요. 거짓말했다는 거. 거기에 논 정인이 그대로 왔잖아요. 그렇죠. 다 증언했던 거잖아요. 본류 사건에 나왔던 증인들은 일로 다 왔지. 원래는 이게 또 부르질 않아요. 그 기록만 가져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 불렀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뻔뻔하게 누가 어느 판사가 재판해도 1년 6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게 40암 중에 33명 했다니까?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해놓고 이제 본인이 마치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마지막으로 변명, 이거 뭐라고 그러냐, 변명, 판결문은 아니고 어쨌든 뭐 변명문,
법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변명 이제 발언 신상 발언이 아닙니다. 신상 예. 판사가 신상 발언을 예, 이런 이제 궤변으로 잘못하면 쏟는다니까. 그런- 우리 같은 사람이 방송에서 바로 안 잡아주면 그렇죠. 진짜 국민들이 볼 때 그런가 예.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자기 동문 거기 단톡방에 아니 내가 뭐 사또도 아니고 이거 그러니까요. 어떡하란 말이냐 이거는 완전히 국민을 현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만 해도요. 예. 4번이나 녹였잖아요. 그럼 여기 쓸데없는 질문하면 이재명 측에서 잘라야지. 예.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4번 넣으면 8주입니다. 유동규 씨만 4번 넣었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계속 쓸데없는 질문하니까 검찰이 신문한 거는 몇 시간 안 걸려요. 이미 조서가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측이 반대 신문 때문에 4번이나 넣었다. 쓸데없는 인신공개하고 그랬잖아요. 유동규 이걸 문제에서. 재판장이 제재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벌이는데 게임을 뭐 축구를 비유를 하면은 오늘 우리나라하고 오늘 또 그 아시안컵 축구 있죠. 인천에게 축구를 하는데 아니 선수들끼리 막 하다가 진행이 안 되면은 심판이 가서 다 진행 빨리빨리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막 들어놓고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막 선수가 그라운드에 막 들어놓고 오면은 그러면 심판이 가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안 일어나면 퇴장시키고 그렇죠. 진행을 빨리빨리 시켜야 되는데 그거 가서 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려고 하면 아니야 당신 앞에 더 누워 있어. 네, 이렇게 하면서 끌어왔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오늘 축구를 앞두고 있으니까는. 예. 그 위정교사는 지금 그대로 뭐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20일이 그때 원래 1월 8일 날 했다가 이 비섭 때문에 20일로 연기돼서 20일에 진행되면 이거는 1심 전에 넣을 수 있나요? 이것도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재판 시간 끄는 방법이 많아요. 많아요. 제일 먼저 이제 막 쓸데없는 정의를 엄청 신청하는 거죠. 그렇죠. 요작전 쓸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제대로 안 낸다니까. 우리 정의는 이렇다. 이렇게 미리 서류를 내야 판사가 판단해보고 가시잖아. 아직까지 수사협조 자료를 안 내고 있어. 의견서라고 그러는 거 의견서. 예, 변호인 의견서. 변호인의 의견서. 증거에 대한. 그거 안 내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배성희 변호사거든요. 예. 안 내고 있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의견서 안 내면서 시간 끌다가 그럼 이게 20일 날 가가지고 무더기로 신청하는 거죠. 무더기로. 그럼 이게 판사 그날 못하니까 또 다음까지 또 합시다. 채택. 이러면 이게 또 가는 거예요. 야, 정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정인을 무더기 신청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변호인 바꿔치기. 원래 하던 변호사가 있잖아. 이성엽하고 다 있어. LKB. 또 변호사 바꿔. 바꾸면 나 기록을 파악 못해가 못합니다. 이래. 이거 고순 변호사 바꿔치기. 그러고 이제 해봐. 진짜 안 되면 판사 바꿔치기. 판사를 바꿔주세요. 이거 불공제 안 됩니다. 뭐 대장동 본류 재판도 그 김동연 하죠. 근데 이거 어차피 그건 3, 4년 뒤잖아. 김동연이 선고하는 거 아니잖아. 이 판사하고 뭐 잘 볼 필요도 없고 또 이 판사도 좋지. 바꿔달라면. 판사 바꿔치기. 그러고 나서 이제 가면 이거 불가능하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재명이나 시안권은 온갖 무더기 정인 신청, 그다음에 변호사 바꿔, 그다음에 판사 기피 신청 이런 거 전부 이게 다 재판 지연 사법방해 전략 아닙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재명의 전략이 성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총선 전에 1심 재판 안 넣도록 하는 거. 그렇죠. 자기가 이제 대부분은 고의로 끄는 거고. 그다음에 뭐 피해서 같은 거는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의도 안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총선 전에 직접 재판은 안 논다. 다만 이제 누누이 말했지만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 이미 김용께 나왔고. 그다음에 김인석께 놓잖아. 이게 놓으면 이제 클 겁니다. 김인석 재판이 유죄가 놓으면서 그럼 이게 백현동이 로비에서 어떻게 받겠는지 이게 판결 나오면 뭐 이재명 선거법이나 본류 재판 볼 것도 없잖아. 언론이 이제 다 그렇게 분석을 하겠죠. 분석하겠죠. 저는 그게 타격이 크다 봐요. 이게 2월 그 김인석 2월 13일인가 아마 2월에 되죠.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주제를 하나만 더 살펴보죠. 이게 상당히 민감한 것 같은데 강성희 통진당 후신이죠. 사실상 진보당 강성희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 고함지라고 한 거 전주에서 그걸 두 가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과잉 경호냐 아니면은 이 적절하게 매뉴얼대로 한 거냐 이 부분 하나고 하나는 강성희의 그런 행패가 정말 부적절하다는 부분을 따로 나눠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 경호는 어떻게 보세요? 그 상황에서
이걸 이제 좌파들은요. 예. 잠깐 손잡고 할 말 좀 하는데 그게 문제냐죠. 예,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한 3초 정도래. 예, 예. 결과적으로는. 아, 그렇지. 이렇게 해서 손을 악수를 자꾸 하고 땡기잖아. 자기한테 땡기죠. 그럼 할 말 하잖아. 예. 자, 여기서 경호원이 조치를 안 취했으면 얼마 동안 잡고 있었을까요? 끝까지. 그렇지. 할 말 다 할 때까지. 힘주고 막 이러고. 이걸 결과적으로 경호원이 떼놨으니까 3초지. 그렇죠. 안 떼놨으면 3분 할지 30분 하고 맞습니다. 끝까지 자꾸 내 말 다 듣고 들어가. 모르잖아. 예. 이거는 정당한 경호죠. 왜 결과적으로 초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행위를 보세요. 네. 경호원이 안 떼라면 저는 계속 할 말 합니다. 끝까지 하겠지. 이렇게 보고 당연하게 정당한 경호인데 예. 지금 제가 좌파 방송이나 여러 개 종합해 보니까 강성희도 야 지금이 왕조 시대냐 이러더라고. 그런 말 들었잖아요. 네. 자기도 그랬잖아. 네. 방송 너가 왕조 시대냐. 왕조 세대 그러면 큰일 나지. 그다음에 또 어떤 놈은 너가 얘가 그랬잖아. 여기가 대한민국이냐 이러더라 끌려가면서. 그렇게 했죠. 그래 이거 대한민국 아니면 저 북한도 아니런데. 예. 북한도. 그럼 이게 북한하고 왕조하고 또 어떤 놈이 넣어가지고 윤석열이 사상 최대 독재자다. 문재인 때부터 과거 정권에도 이런 적이 없었대. 경호가. 그러면 제가 세 가지 한번 비교해 보자고. 그래 좌파 주장대로 왕조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다음에 북한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다음에 문재인 때는 어떻게 했을까? 아, 그거 나와서 저 이렇게 말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강성이 나서 뭐 방송에 나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왕조면요. 예. 왕조 시대면 사지를 들고 갔죠. 예, 이번에 사진을 들고 갔죠. 들고 왔죠. 왕조 시대면 사지를 찢어버립니다. 이게 거열형입니다. 아, 능지 처참이라죠. 거열형. 예. 네 개 말이 동서남북으로 땡겨. 네. 사지를 찢어놔버려. 예. 이게 왕조 시대야. 그렇지. 민주주의니까 넌 팔다리 들고 나갔지. 지금 말도- 왕조 시대면 거열 찢어놔. 방송에 나와서 말도 다 하고 있고. 그럼요. 예. 자, 북한이면 그럼 어떻게 했을까? 자꾸 대한민국이냐 하니까. 예. 북한이면 뭐 강성이 너 북한 좋아하잖아. 예. 북한 가면 이게 바로 끌어내가 고사포로 흔 적도 없어. 장성택이 아. 고모부 채용한 거 봤잖아. 김정은한테 그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고사포로 흔 적도 없다니까. 장성택이도 저거 고모부도 쏴 죽이는데 이게 김정일 팔 잡고 꽉 잡고 놓고 그러니까. 수령님 지도대로 내려오시오. 국정방해 그러니까. 바꾸시오. 그렇지. 이렇게 해봐 너 강성이. 와, 끔찍. 그냥 고사포로 바로 장식 적결청이야. 재판은 무슨 재판. 그게 북한이고 또 이놈들이 윤석열 독재라고 문재인 때로 하는데 문재인 때 제가 예를 안 들면 국회를 문재인 국회 왔잖아. 신발 열사. 아, 신발 던진 사람이 있었죠. 정창옥. 그렇죠. 정창옥. 맞아. 예, 생각납니다. 예. 이분이 예. 국정 방향 좀 바꾸라고 신발을 던지는데 근처도 안 갔어. 그렇지. 이걸 국회 주거 침입했다. 맞아. 그다음에 문재인의 공무를 방해했대. 아니 문재인의 공무를 방해한 거 연설하고 나왔잖아. 공무방해로 수사하고 해가지고 기소하고 재판했다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는 대법원에 무죄 나왔는데. 근데 그래도 괘씸한지 다른 걸로 뭐 집회할 때 다른 걸로 구속했잖아. 맞잖아요. 예. 근데 대법원까지 또 구속 많이 됐었잖아. 예. 그게 공무방해입니까? 저는 이번에 강성희는요 두 가지 범죄라 봐요. 예. 자, 판례 중에. 아, 이게 처벌을 할 수 있나? 그럼요. 판례 중에. 제가 이제 저도 방송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고 아니, 그거는 윤리위 국회 윤리위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처벌할 윤리는 수가 되고 있나요? 제가 판례를 소개. 예. 몇 년 전에 예. 남자가 여자하고 사귀다가 여자가 헤어지자 그랬어. 예. 헤어지자고. 헤어지자. 그러면서 이게 남자가 여자 팔을 꽉 잡고 이렇게 끌면서 우리는 헤어지면 안 돼. 가지 마. 가지마 하면서 이게 팔을 잡았어요. 한 20초? 몇 초 잡았어. 예. 근데 그게 폭력이래. 아, 폭력. 폭력이라는 거는 몸 근처만 손만 대면 폭력이야. 막 악수했는데 나라는데 안 낫고 꽉 잡고 있어. 폭력이야, 폭행.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악수하는데 제가 나라는데 안 낫고 꽉 잡고 힘주고 이게 폭행입니다. 그렇죠. 폭행이지. 폭력행위도 처벌에 관한 법에 폭행이잖아. 맞잖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공무집행 방해가 되네. 맞네. 아이 예. 고래고래 고함 질르고 막 윤석열이 입 안 틀어막어. 또 어떤 사람이 입 막았다고 하더라고. 아니 입 안 막으면 윤석열 막 욕하고 갑자기 개판되면 어떡할 거야. 그거요. 남 행사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 한중교류협회 사무총장이잖아. 그렇죠. 행사하는데 어떤 놈이 오고 고래고래 21세기 한중교류협회 대외협력 사무총장입니다. 그게 한 100여 명 행사하는데 어떤 놈이 넣어가지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막 야 반성해 뭐 송국의 사태. 네.
이러면 이게 행사 방해죠. 그렇죠. 이게 공무잖아. 맞네. 공무집행 이게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옛날에 문재인이는 방해. 국회 연설할 때 국회 연설 끝나고 나올 때 신발 던지잖아. 이걸 공무방해로 기소했잖아.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보라고. 실정법 위반이 되네. 아니 문재인가 국회 연설하고 나올 때 원래는 공무 직후에도 공무방해 애매하거든. 그래서 기소했잖아. 근데 무죄 나왔죠. 근데 그때는 문재인가 연설 끝나고잖아.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는 현장이잖아. 그거하고 비교해보라니까 신발 열사하고 신발 열사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니까. 맞아요. 근데 이번에 강성희는 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현장에서 고래고래 고함치고 대통령 입장 못하게 하고 이게 저는 실적법 위반인데 다만 이제 경호실에서 뭐 고소는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시민단체한테 고소를 했죠.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이거는 그 형사처벌도 가능한 부분이 맞네요. 신발 열사하고 비교해보라니까. 그렇네. 그리고 이 강성희 이자가요. 야 진짜 저 열받아서 이자한테 오늘 심한 말을 한번. 하십시오. 근데 혹시 이게 또 시민 안 당하잖아요, 유튜브는. 아니 그래도 욕은 하지 마시고. 욕을 해야 돼요. 진짜 심한 내가 강성희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심한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하면 강성희 너 정말 이재명보다 나쁜 놈이다. 이게 내 제일 심한 욕이다. 내 이재명이 제일 내 심한 너 이재명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재명이 전과 4범인데 너 전과 5범이잖아. 전과 5범. 너 그 전과가 보통 전과냐? 이재명이처럼 차라리 음주운전은 뭐 이 검사 사칭도 아니고 너 뒤에서 차로 그냥 돌진해가 경비원을 갖다 박았잖아. 그때 상해 노동운동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한 거. 자기들끼리 한 건 아니고. 네, 맞아요. 집단 구타하고. 집단 구타하고. 전과 5범의 질이 너 사람을 인간으로 보냐? 어떻게 차로 그냥 속력을 내가지고 뒤에서 갖다 박아 경비원 경비원도 너희만 노조 아니야. 노동자 아니야 노동자. 이재명보다 더 나쁜 놈이다. 정말 그게 전 제일 심한 욕입니다. 심한 말을 이거 하셨는데 이거를 제가 영상에서 삭제를 할까 말까요? 이거 유튜브에 제자하면 이재명보다 더 나쁜 놈이다. 뭐 이 정도. 이재명은 이거 보면은 그래 나보다 더 나쁜 놈도 있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과 5범 아닙니까? 제가 이거 강성희에 대해서 전직 경호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자기들은 이준석이 참 그 말을 했더라고. 이준석이 어떤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 소리치는 거를 떼놨으면은 이것은 심기 경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것이 입을 막았으면은. 그런데 경호가 뭐냐면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경호는 경비와 호위예요. 호위는 몸 신체 접촉을 못하도록 막는 거야. 경비는 잠재적 위협, 간접 위협, 소란, 뭐 이렇게 분위기를 막 공포 분위기 이거를 하는 것도 경비예요. 아니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말로 막 이거 하는 거 이거 다 막는 게 맞아요. 실제 사건에 옛날에 결혼식장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결혼식장이 그 모체벌이 결혼하는데 여자 옛날 사귀었던 남자가 결혼식에 나타난 거야. 저 여자 옛날에 내가 들고 잤던 여자다. 어쨌든 이렇게 막 소리치는 거야. 소리를 그 사서 경호가 있었거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소리치는 게 명예훼손이고 범죄잖아. 이거 입을 막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죠. 경호가 끌어내면서 그게 중대한 명예훼손 아니야. 그럼 대통령한테 욕하고 고래고래 소리치면 경호원이 틀어막아야지. 그렇지. 그 행사도 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행사도. 자기 행위를 한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결론은 이재명보다 더 나쁜 놈이다. 강성희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슷한 일이 뭐가 하나 있었냐면 백운우 있었잖아요. 백운우. 백운우 민정비서관. 그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때 이명박 여기 뭐 살인자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끌려 나갔어요 그때도. 끌려 나갔죠. 입 막고 다 끌려 나갔는데 그때 그 문재인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근데 그게 장례식 방해죄 아닙니까? 그렇죠. 법에. 장례식 방해. 그때 장례식 방해죄로 처벌된 거예요. 기소. 그는 게 뭐 그는 딱 떨어져서 고함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 엄중한 행사잖아. 전북에서 그렇게 뜻깊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전북 전주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2,000명이 보는 데서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보다는 나쁜 놈이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재명도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 드러나면은 나중에 이재명이 강성희보다 더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1월 20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의 법대로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